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이번 추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맞는 첫 명절이죠. 그래서인지 이번 연휴에만 약 3천만 명의 인구가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도 2년 만에 면제가 되고요. 공원묘지와 각 추모관들도 추석 당일에 개방이 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자리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포항과 경주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죠. 이재민들 눈물 어서 닦아줄 수 있도록 빠른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22년 추석 연휴에 보내드리는 열린 라디오 YTN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네, 우선 첫 순서로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검수 원복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금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이번 연휴 직전이었죠. 지난 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그리고 복원하는 시행령, 이게 동시에 시행되는 것인데, 관련해서 팩트체크 준비하셨다고요? 네, 좀 특별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 시행령의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건데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법 시행 후에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2대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겁니다. 네. 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안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개이던 검사의 수사 범위를 2개로 줄여서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네. 검찰의 보안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죠. 제한했죠. 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는 해당 조문에 뭐뭐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이는 부패, 경제 범죄는 예시일 뿐이며 결국 중요 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할 재량권은 정부에 위임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원래 공직자 범죄로 되어 있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이 선거 범죄에 속하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 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방위사업 범죄, 마약 관련 범죄, 폭력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은 경제 범죄에 포함했고요. 무고이중죄와 같은 범죄는 또 중요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 송치사건 중 검사가 보안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삭제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네. 네, 결국 검찰의 수사 범위가 거의 원상복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주당이 어렵게 만든 검수완박 법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 이런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검수 원복 시행령이라고들 흔히 얘기하는 이 법 시행령, 이것들을 보면서 뭐뭐 등 이 한 글자의 위력이 이렇게 큰 것인가, 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법의 시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행령이 오히려 이 상위법, 법 개정의 취지와는 좀 정반대로 간 셈인데요. 자, 하위법인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을 이렇게 무력화할 수 있는가, 이게 좀 논란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이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필두로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을 구성 요소라고 있습니다. 네. 이 최상위 법령인 헌법은 모든 하위 법령의 제정 근거이자 기준이 되죠.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있고 개헌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이 민주당이 만드는 검수완박법안은 그 다음인 법률입니다. 헌법의 다음가는 두 번째 상위 법령인데요.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 등을 헌법보다 좀 더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국회에서만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이나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추진한 대통령령을 포함한 명령은 법률 다음가는 세 번째 상위 법령입니다. 네. 행정부가 고유의 권한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규범으로 이 법률인 상위법인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행정부가 제정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이번 법무부의 검수완박처럼 법률에서 뭐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범위에서만 명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은 하위법인 대통령령이 상위법인 법률에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인다는 취지를 무력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시행령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시행령 구테타라는 주장에 대해서 법무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반대 입장을 내놨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개정법이 검찰의 수사 공소 기능을 제한해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하신 등이라는 표현이죠. 네. 한 장관은 이 법무는 해석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법률이 위헌 범위를 넘었다는 지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법칙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 불과하고 시행령으로 법률이 어긋나는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요. 민주당 그리고 이 관할 부처인 법무부 보면은 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야당과 행정부의 정치 싸움 때문에 이 사법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앞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개 변론이 추석 끝나고 바로죠? 언제죠? 네네. 오는 27일 예정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글쎄요. 이게 또 한 번 논란이 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팩트체크는 최근에 이 태풍이 물고 온 폭우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지난 8월 초 이 중부에 이어 이번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때문에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네. 지난달 집중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만 11,000여 건이고 이번 태풍 피해로 또 침수 피해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침수차는 폐차가 원칙인데요. 일부에서 이 침수차인데 이를 감추고 몰래 중국제로 팔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JTBC 등 여러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해서 좀 따져봤습니다. 네. 우선 자동차가 침수했다면 보통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예, 이때 엔진룸에 가장 중요한 엔진룸에 물이 잠겼었고 이 수많은 자동차 배선들이 녹이 슬었다면 사실상 차량 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험사는 수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전액 손실, 즉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손 처리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유통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18년 폐차 이행 확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이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서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침수차는 폐차가 원칙이고 또 이를 관리하는 정부의 제도도 있는데 그러면 왜 침수차가 중고차로 둔갑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침수차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침수차라고 말은 하지만 침수 정도에 따라서 고장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만 폐차하도록 의무해놨습니다. 아, 보험사를 거치도록? 네. 네. 전손된 경우만 폐차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침수차는 자동차 보험 중에 자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만 보험 처리가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 전체 차량의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가 침수 상태를 직접 판단하고 확인하고 처분해야 되는데 네. 이때 이걸 숨길 수 있는 거죠. 숨기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행법상에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면 등록된
매매업자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구주장차 규제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네. 음주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식 등록된 매매업자에게 중고차를 구매한 후에 30일이 지나기 전에 침수흔적을 발견하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고요. 네. 또 매매업자가 이 침수 같은 자동차 상태를 허위로 알렸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는 개인 간 직거래죠. 요즘 중고차 거래 사이트나 이 중국 사이트에서 종종 개인 간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게 법률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제받을 수가 없군요. 네. 그래서 개인 간 거래를 한 다음에 뒤늦게 침수의 이름을 알았다면 이 음. 상대방에게 직접 소송을 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 개인 간 자동차 매매 거래가 전체 자동차 거래 34%는 합니다. 그래요? 네. 자동차는 좀 크기도 크고, 뭐 재산 목록에도 들어갈 정도로 값어치가 나가는 거라 이렇게 개인 간에 쉽게 거래할 줄은 몰랐는데 무려 30%가 넘는군요. 네. 자, 그러면 자동차 중고 거래를 할 때 침수차인지 아닌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차량 이력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히스토리라는 사이트인데요. 네. 여기 가면은 침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도 똑같이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네. 침수가 됐는데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아. 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직접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자동차를 직접 구매하실 때 이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이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기면 끝에 부분에 흙이나 얼룩이 묻어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살펴볼 수도 있고 시트 하단이나 구석, 또 글로우 박스, 엔진음도 직접 열어보고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정수소에 가서 점검을 받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개인 간 차량 거래 시에는 이 정수소에서 확인할 수 있겠냐 이런 조건을 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본다고 해서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이 침수차를 괜히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억울한 사정은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그린워싱?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친환경 소비가 강조되면서 기업들도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친환경을 강조하거나 구축하고 있습니다. 흔히 보는 그린, 에코, 녹색, 천연 등이 대표적인 용어인데요. 네.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제품 중에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인 척하지만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들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네, 우선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이 환경기술산업법 2조와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우려가 좀 되는 특정 제품군들을 좀 따져봤는데 첫 번째는 이원 등급 목재를 이용한 친환경 가구라는 광고입니다. 이 가구에 쓰이는 목재를 만들려면 접착제를 쓰게 되는데요. 파판이죠. 네. 이 접착제에는 1군 발암물질도 물론되는 포름알데히드, 정확히는 폼알데하이드인데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새집 증후군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폼알데하이드가 들어있는 양에 따라서 목재 등급을 정하는데 성분이 가장 적게 나오면 SE 제로 등급 부여하고 그 다음 E0, E1, E2 등급 순으로 많이 나옵니다. 네. 이 중에 E2 등급은 실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E1 등급도 실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가구업체들이 E1 등급 목재로 만든 친환경 가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E1 등급은 우리나라에서는 실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중 폼알데하이드 방수 중에 가장 많은 등급이죠.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좀 부족한 거죠. 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E1 등급은 실내용 가구가 갖춰야 하는 법적 최소 기준이며 통상 E1 등급보다 높은 E0 등급 이상의 목재 재질을 사용해야 친환경 가구의 요건 중에 하나를 보기 때문에 E1 등급 재질은 환경훼손 대상과는 무관하며 E1 등급 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친환경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화학제품인데 친환경임을 표방하는 살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행 화학제품 안전법은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 제품에 대해서 이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도덕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보호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정리하면요. 이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제품의 제조, 소비, 폐기로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감소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즘 가족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니까요. 더욱이 코로나
시대고 그래서 친환경 제품들 많이 찾으시던데 우리 송영훈 팩트체커가 말씀하신 부분들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뉴스킹 박지윤입니다를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의 아침 시사 프로그램이죠. 뉴스킹 박지윤입니다. 자,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뉴스킹 박지윤입니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패널들 간의 열띤 토론에 대해 짚어보고 싶습니다. 토론 열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 말싸움 직전의 상황까지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패널들 간의 예의가 부족한 문제나 거친 단어들이 여과 없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9월 6일 방송된 용자들에는 윤재관 교수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이 첫 출연했는데요. 이날 용자들 코너는 토론이라기보다 일방적 말싸움에 가까웠습니다. 토론이란 어떤 주제에 대해 각각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말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가 잘 먹히지 않는다 해서 큰 소리로 상황을 제압하려 한다면 정치 토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정치 토론 코너였는데 말싸움으로 들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위와 비슷한 사례로 9월 2일 방송된 당대표 코너에서의 거칠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마구잡이 표현들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코너 내내 시종일관 출연자끼리 대화가 서로 물리는 상황을 보여주었는데 상대의 말은 듣지 않고 각자 자신의 말만 계속 쏟아놓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연자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말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저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라던가 그렇게 조롱하지 마세요 등의 표현을 했습니다. 또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라며 단정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 측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취임일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손을 내미니 칼을 내밀었다라고 한다든지 전두환 정권은 총제비, 윤석열 정부는 법제비라는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에게 오래간만에 생기가 돈다거나 대통령실이 발발발 하고 있다는 등의 비난과 냉소 가득한 표현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9월 5일 모두가게에 출연한 조원진 전 의원 또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 더럽죠라는 표현을 사용해 청취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르면 방송 언어는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 생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칭 타칭 다선의 소위 정치 원로라고 불리는 전 현직 의원들이 나누는 토론 내용이나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출연자였던 코너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좀 더 정제되어야겠다. 예, 언어가 너무 거칠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살펴볼 부분이 더 있을까요?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는 늘 시의성에 맞게 다양한 출연자를 선정하고 섭외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독 국민의힘의 입장에 의거 말해줄 관련 패널들은 전직 의원이거나 현직 의원이라고 해도 이준석 전 대표와의 측근들이라는 데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이나 김용태, 장해찬 허은하 의원,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은
뉴스킹 박지윤입니다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힘을 전체로 놓고 볼 때 자칫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